야, 너 여기 CCTV 없다? 왜 거짓말해? 이렇게 예쁜 여친의 좋은 직장까지 눈앞에 둔 주인공 최이재. 면접날 눈앞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 엄청난 충격에 멘탈 붕괴. 최이재 씨!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7년이란 시간을 취준생으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취업에 실패한 나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마이너스 인생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국가 조작으로 작전인지 뭔지 거기 가담해서 우리 돈 다 헤쳐먹고 튀었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돈 벌 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해도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나 같은 놈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 나도 이제 지친다고. 이제 그만하자. 너도 고생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밀린 월세는 보증금으로 퉁치고 이틀 뒤에 이사 오기로 했으니까 밖에 짐들 내일까지 다 발버둥 칠수록 더 힘든 현실에 이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 죽음은 그저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니까. 그 결과 죽음이라는 존재에게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날 모욕한 넌 앞으로 12번 죽게 된다. 여러 직업과 다양한 성격의 인물로 12번을 죽게 된 형벌을. 아니 무슨 이런 개 같은 상황이 다 있어. 처음 죽기 전 제 진짜 이름은 최이재예요. 그 과정에서 사랑했던 여친 지수도 제외하지만 과연 이제는 죽어야 하는 운명의 12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살려낼 수 있을까? 지수의 죽음을 겪은 후 비통해하는 이재. 그 자식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전에 지혜부터 없앨 거야. 하지만 죽음은 죽지 않는다. 모두 당신이 계획한 거지. 뭘? 박태호와 연결된 죽음들, 지수의 죽음. 아무리 당신이 신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난 신이 아니야. 이 모습은 그저 인간을 상대하기 위해 취한 형상일 뿐.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 말도 안 돼. 이 여자가 너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이 여잔 그날 그 장소에서 죽을 운명이었어. 박태호 그놈이 왜? 그 나쁜 놈에게 죽을 운명이었다니 분노가. 여전히 빨리 죽고 싶어? 빨리 죽이고 싶어 그 자식을. 내가 말했지. 네가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개입하게 될 거라고. 그럼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 총알 재활용으로 다시 시작된 새로운 삶. 잠시 후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살인마 유기락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슈퍼챗들 준비해 두시고 잠시 후 뵙죠. 무서워? 그럼 당신한테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나타난 검은 그림자. 생방 시작할까? 우와, 무서운 살기. 너 죽고 싶어? 죽여? 진짜 죽일 자신은 있고? 혹시 이 남자 당신 대체 뭐야? 나? 너처럼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너. 그렇게 살인마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중. 감사합니다. 아까 그곳엔 왜 온 거예요? 작품에 쓸 재료 좀 구하느라고요. 화가구나. 네, 근데 제가 누군지 알아요? 네, 알아요. 왜 구해줬어요? 제가 작업할 몸에 상처 있는 게 싫어서요. 으헉, 급 소름. 다 왔네. 저기가 제 집이에요. 여기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뭐야? 곧 정신을 잃은 살인마. 눈 떠보니 공포의 빨간 분위기. 했어요?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복수하려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난 원래 사람을 죽여요. 나라서 아저씨를 죽이는 거지 아저씨라서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헉! 화가 나면서 왜 살인마를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 남자가 이재의 이번 환생남. 이게 다 피야? 넌 누구? 내 이름은 정규철, 34살이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 그림 실력자였던 정규철. 하지만 세상은 재능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그 강렬한 모습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모습을 그린 내 그림은 인간 내면의 잔혹성을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며 해외에서 호평과 함께 비싸게 팔리게 되었다. 나는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에 빠져들었다. 자신의 그림을 위해 연쇄살인마가 되어버렸던 것. 서부소공원에서 토막살해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성계동의 한 야산에서 토막살해된 시신 7폭. 정규철 화백의 작품 시작가 1억 2천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그렇게 15명을 죽였다. 이런 소름 끼치는 놈으로 다시 태어났다니. 아니야, 어쩌면 잘된 것일 수도. 악마로 악마를 죽여주마. 지난 이재의 환생남 박진태의 형이자 그렇게도 취업을 원했던 해강그룹의 후계자 박태우. 이번 생에서만큼은 꼭 복수하리라 결심하는데 아버지가 아시면 날 대표 자리에서 빼겠지? 그럼 안 되는데. 그니까 이거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야, 그랬어? 예? 만에 하나 네가 징역을 살게 되면 내가 그 기간 다 돈으로 줘서 보상해줄게. 그리고 계열사 대표 자리도 놔줄게. 대박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김 실장. 완벽한 범죄를 위해 그를 오히려 도와주는데 제가 했다고 신고하고 오겠습니다. 저 119죠? 쓰러진 두 사람에게 다가가더니 이지수 작가? 죽은 모습이 꼭 마리오네트 같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큰 결심을 한 후 태우의 회사로 찾아갑니다. 대표님은 개인 일정으로 외부 미팅 중이십니다. 바로 모습을 보인 태우. 오늘 사원들 강연에 있으니까 참석해서 사기 좀 올려. 예. 이미지 관리 바로 들어가기. 같이들 타시죠. 같은 식구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마 아버지를 의식한 듯. 미국의 성공한 CEO 1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21%의 CEO가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공하는 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없이 일을 추진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테스트가 제한되고 배우처럼 잘생긴 우리 대표님, 사진 속에 웃는 얼굴은 몇 개인가요? 호, 좀 힘들어하는데. 3개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사진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사페가 아니시네요. 아쉽습니다. 그 시간 그의 영상을 보며 강하게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다지던 규철. 헐, 피. 그리고 쓰러졌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뇌종양입니다. 우와,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얼마나 살 수 있죠? 길어야 한 달입니다. 충분하네요. 예? 그때 걸려온 전화. 작가님, 붉은 구름을 꼭 사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그딴 그림을 산답니까? 태강그룹의 박태우 대표님이요. 오, 기회다. 지금 갈게요. 생각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급히 달려갑니다. 이 그림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정규철입니다. 아, 정규철 작가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작가님의 해석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5명의 피를 연결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이 선들은 그들의 죽음이 신에 의해 연결된 걸 표현한 거고요. 그렇다면 그 신은 작가님 자신이겠군요. 역시 대표님은 제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어떤 부류죠?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한 미친놈 아닐까요? 저도 사람을 죽이거든요. 대표님처럼. 황당한 말에 충격 아니면 전곡을 찔려 깜놀.
농담입니다. 농담이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 초면에. 작전대로 죽이려던 그 순간 네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땐 내가 개입하게 될 거야. 후악 저질러버려. 대표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이 그림은 절대 팔지 않으실 거라고 들었는데.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어야 해. 팔겠습니다. 그 후에 대표님을 제 작업실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대표님을 위한 그림을 그려드리죠.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기대해.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줄 테니까. 고 박진태 요한 죽은 동생 진태의 추모사를 듣고 있던 태우. 우리 어렸을 때 일 봐주는 분이 가끔 아기를 데리고 왔던 거 기억나? 보리? 내가 일하던 아줌마 애새끼 이름까지 기억을 해야 돼? 나 사실 다 봤었어. 어린 시절 섬뜩한 비밀을 간직했던 것. 아 시끄러. 형이 보리의 입을 막은 거. 다행히 살았지만 수술도 하고 굉장히 위험했었잖아.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렸었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었구나. 형 어렸을 때 매일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약 먹었지. 지금도 그래? 뭐? 만년필석의 약. 내가 모를 것 같았어? 이런 이걸 약 끊지. 아, 의지가 약해서 못 끊나? 형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지가 훨씬 강해. 그러니까 여태 널 살려뒀지. 그리고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약 먹던 거 아니야. 자꾸 죽여버리라고 귓가에다 누가 속삭여 대니까 먹는 거지. 우와, 사페 맞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죽은 새끼 얘기만 하고 있을 거야? 거기다 안 좋은 소식까지. 대표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오늘 강연은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라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심 폭발. 결국 또 참 민감미가 없어. 좀 배워오지. 아유. 그때 하필 안지영의 눈에 딱 지나가. 역시 팔기통 훌륭. 한 정의가 많은 우영사는 바로 달릴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듯 겨우 정지하긴 했는데 과속을 심하게 하셨네요. 신분증 먼저 주시고 보시죠. 수상함을 눈치챈 우영사. 잠시 내리시죠. 아이씨. 무례하네. 협조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중부서 우주운영사입니다. 바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거는 중. 왜 그래? 저 새끼 눈 깔봐요. 약한 것 같아요. 키우지 말고 적당히 해. 저 사람 태강그룹 박태우 대표야. 그게 뭔 상관인데요? 예, 김남일 청장님. 제가 과속을 좀 했는데. 권력에 무시 못할 힘을 행사하는 태우. 너 옷 벗고 싶어? 바쁜 분인가 빨리 사과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죠. 싫은데. 쉽게 갈 리가 없지. 저기요. 너 옷 벗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모욕감을 안겨주는 건 더. 병원비로 써요. 난 당신처럼 눈치껏 권력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좋아요. 남의 발에 각질이나 뜯어먹고 사는 분들. 모멸감까지 안겨주는데도 가만히 있어. 현실적인 건가? 비겁한 건가? 그 시간 태우의 집 앞에 나타난 규철. 갑작스러운 등장에 의아하기만 한데 헉! 발 내려놓죠? 야, 너 여기 CCTV 없다?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왔을까봐. 이 새끼가 이게. 야, 꺼져. 하지만 꺼질 생각 전혀 없음. 빡치게 하기 완전 성공. 너 지금 뭐 한 거냐? 내가 지금부터 뭘 할 줄 알면 약이 좀 깰 거다. 태우는 성공 실패. 야, 너 맞아본 적은 있냐? 이런 새끼가. 힘으로 안 되니 바로 차로 달려가 총을 꺼내드는데 엄마가
맞은 줄 알았는데 역습을 실행하고 그의 차로 전력질주합니다.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듯 한데 너 아까 분명히 총 맞았잖아. 그 정도는 당연히 예상했지. 규철은 태우를 작업실로 데려가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곳에서 규철은 7년 전 교통사고의 범인이 태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날 보며 애원하던 그 눈빛을, 그때 그 전율을 난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규철은 어떻게 죽게 된 걸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복수를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 돈이 많으면 죄를 지어도 주인을 못 찾아가더라고. 신이 일을 안 하니 내가 할 수밖에. 넌 언제쯤 깨달을까? 죽음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그 다음 생이 시작됩니다. 그럼 내가 경찰이야? 비겁했던 안영사. 내 이름은 안지형, 42세다. 어린 시절 흉악범 체포 도중 순직한 아버지 때문에 경찰이 되는 걸 말렸던 엄마. 나는 아버지와 같은 멋진 경찰이 되고 싶었다. 엄마, 나 시험에 합격했어.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경찰이 됐다고. 어머닌 자식까지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마음의 병을 얻어버리는데 나는 결국 어머니를 위해 맹세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몸을 가장 먼저 지키겠다고. 어쩌면 비겁하게 경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지영. 나는 동료들에게 무시받는 한심한 형사가 되어갔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에게 남은 건 보신주의자라는 동료들의 냉랭한 시선뿐이었다. 이번 몸은 꽤나 불쌍한 인간이네. 그때 그의 눈앞에 보인 한 녀석. 걔들은 네 죽이면 1억이나 둔대잖아. 이 새끼장 죽어. 우와, 저 자식이. 오랜만이네. 너도 죽고 싶어? 너한테 한 번 죽긴 했지. 너 뭐야? 네가 한때 형님으로 모시던 조태상. 조태상 그 새끼는 나한테 깔박 맞고 죽었어. 당당한 살인자백인가? 박태호한테 받은 1억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더 죽일 생각이야? 이전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안지형. 원래 몸주인이 몸을 사렸던 거지 실전을 못하는 게 아니었다고. 선배가 연쇄살인마 용의자 집에 간다고 해서 같이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규철의 작업실로 향합니다. 박태우, 내 복수는 지금부터다. 이 시간 태우는 자신의 살인 욕구를 채워줄 상대를 찾는 중. 내 차로 이동할게. 이제는 놀이터로 써야겠네. 이렇게 영장 없이 막 남의 집 들어오면 큰일 나요. 괜찮아. 이제 주인 없는 집이야. 그곳에서 지수의 펜을 발견하고 마음이 아픈 듯. 정규철은 자신만의 시그니처로 살인을 놓고 하는 습관이 있었어. 감식반 뿌릴게요. 그 순간 빠르게 어떤 영상을 복사합니다. 정규철은 피해자들의 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규철의 민낯을 까발리고 있던 그때 그곳으로 오던 태우. 안지영 형사입니다. 좋아요. 남의 발에 각질이나 뜯어먹고 사는 놈들. 지금 인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때문에 현장 통제 중입니다.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 이 근처는 오지 마시라고요. 그 옆에 여성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이희우요. 이름은 왜? 혹시 실종될지 누가 알아요? 욕망을 채우긴 글른 듯. 그 속엔 추악한 악마 새끼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곧 보자, 박태호. 내려. 대표님. 밥맛 떨어졌으니까 내리라고. 그래도 다행. 안지형. 안 형사님,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안지영 형사가 검거한 목수동 칼부림 사건의 범인이 며칠 전 벌어졌던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연쇄살인범의 정체까지 밝혀 핫 이슈로 떠오른 안지영. 이 새끼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 안지영 거슬리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오늘 밤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봤어요. 선배가 정규철 방에서 영상 옮기고 지우는 거. 지영은 엄청난 진실이 담긴 영상을 기자에게 건넨 거였던 것. 꼭 벌받게 할 거다. 그때 눈앞에 나타난 한 여인. 돈가방 사건 모르세요? 돈가방 갖다 놓은 놈을 알아냈는데 찾아가 보니 죽었더래요. 아들 죽은 지도 얼마 안 됐다던데. 난 죽어서까지 제대로 해드리는 게 없구나. 다음 날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멀리서라도 어머니를 지켜보다 돌아선 그 앞에 설마 아버지의 방에서 자신의 조사 보고서를 발견한 태우. 제 뒷조사까지 하신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안다. 그래서 그 어린 날 외국에 보내놓고 그렇게 감시하도록 시킨 거였어요? 제가 창피했어요?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제가 어렸을 때 취미는 왕족들에 관한 책을 읽는 거였어요. 왕족들에게 피를 나는 형제란 죽여서라도 이겨야 하는 경쟁자였죠. 그게 아버지여도요. 헉! 소름. 화낸다고 살인을. 사람의 삶과 죽음은 오늘도 내 손에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심판도 구원도 내가 합니다. 자신을 신으로 완성하려던 그 순간 방송국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 방송국에 오늘 밤 뉴스에서 그 영상이 방송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영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걸까? 안지 어떻게 됐어? 나 찾는 거야? 고맙네. 너 누구야? 다행히 지영은 살아있었다. 설마. 야, 감이 많이 듣는 편이구나 우리 박 대표. 우리 일단 잠깐 만나죠. 장소는 제가 보내드리죠. 아니지. 만나자고 한 놈이 오는 게 국룰 아닌가? 그럼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경찰서에서 보자. 경찰서. 아, 지은재가 많아서 경찰서는 무서운가 보네. 나 저녁 뉴스 끝나고 박 대표 있는 쪽으로 갈게. 그때 보니까 죄다 명품이던데. 내가 특별히 독일제 수갑으로 챙겨갈게. 이런 새끼가 가는 거 봐라 이 자식이. 태우의 약점을 꽉 쥐고 이번엔 절대 놔주지 않겠다 결심합니다. 경찰청장의 호출로 급히 가던 중. 아, 저 남자는. 너무 힘들어. 나는데 구린 스멜. 아예 경찰청장실로 와 있는 태우. 편하게 얘기 나누십시오, 대변인. 여기까지 직접 올 줄은 몰랐네. 안 형사님과 협상을 좀 하려고요. 뭐? 원하는 게 뭡니까? 돈? 명예? 아니면 인맥? 사인하세요. 눈 감고 침묵하면 매년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뭐 자존심 버리고 꼬리까지 흔들어주면 진짜 이 방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끝까지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 죽은 지수팬이다. 명백히 답해줄게. 난 돈, 명예 그딴 거 필요 없는데.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너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데 착각하는 놈한테 넌 겨우 미친 개또라이 새끼라는 걸 알려주는 거. 어차피 대한민국 내 놀이터야. 넌 그냥 내 놀이터에서 주제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새끼 한 마리일 뿐이고. 내가 똥칠 한번 해줄게 네 놀이터에. 너 진짜 계속 이러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복수를 위해서 죽음 따위 사뿐히 지려 밟아버렸거든. 우리 학연 이번 생에는 꼭 끝내자. 그렇게 될 거다. 30분 후에 1층으로 와. 수갑 채워줄게. 태우는 분노지수 폭발 직전 상태. 이 형사한테 처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찰서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 과연 누구? 찔린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되어 왔어요. 인간미 있게. 영상 공개 때문에 숨죽이고 방송을 보는 중. 박태우 대표가 자신이 연쇄살인마 정규철을 죽였다며 자수를 한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영상 공개 전 미리 확실한 방법을 찾은 태우. 1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정규철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고 저 또한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영이 건넨 살해 증거 영상 속에는 여기까지만 녹화되었다고 합니다. 정규철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요. 저희 쪽에선 무혐의 처리하기로 얘기 끝냈습니다. 권력과 돈의 힘은 이런 것. 모든 언론에 안 좋은 기사 한 줄이라도 썼다가는 태강그룹 광고 계약 모두 처리한다고 협박해!
박태우는 무죄다!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박태우 대표를 지지하고 나서 증거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언론이고 경찰이고 박태우 관련 증거만 나오면 싹 다 조작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미 결말까지 태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는데 간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박태우 대표는 오늘 무혐의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멋진 시나리오였어. 근데 더 멋진 엔딩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난 받은 건 반드시 돌려주거든. 승자의 미소를 보이며 당당하게 시민들 앞에 나섭니다. 그날 밤 돌아가던 지영은 납치당했다. 태우는 일정 소화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안지영 집엔 숨겨둔 영상은 없었습니다. 안지영도 잡아뒀습니다. 목숨은 붙여놔. 그 새끼는 내가 직접 처리할 거니까. 근데 뭔가 느껴지지 않니? 위험, 모드. 박태우, 난 네가 정규철뿐만 아니라 박진태 태우를 잡기 위한 지영의 작전인 건가? 30초 후 이 비행기는 폭발한다. 박진태가 죽을 때처럼 살고 싶다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낙하산? 정말 30초 후에 비행기가 폭발할 듯. 겨우 탈출에 성공해 살아난 태우. 그 후엔 더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영. 제가 받은 막 태우의 긴급 기자회견 일주일 전. 정말 한치도 예상을 안 벗어난 고맙다 박태우. 네가 이번 판돈을 키워줬다. 이제는 그동안 대신 살았던 인간들의 기억으로 태우를 심판하리라 결심합니다. 이것들밖에 없어. 여기에 온갖 비리를 저지른 놈들의 자료가 다 들어있지. 결국 당신의 이 증거들이 주인들을 물게 될 거야. 모든 기억들은 지영으로 살게 된 이재에게 입력되고 박진태의 기억을 통해 박태우의 만년필엔 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약들을 수면제로 바꿔놨다. 이주은의 기억을 통해 엔진에 폭탄을 설치한 후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송재섭의 기억으로 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박태우가 판돈을 키운 만큼 이슈는 더욱 커질 것이다. 박태우 대표와 관련한 영상들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동생분 아닌가요? 동생은 무슨 사고사로 보이게 죽여요. 충격적 진실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뒤로 몇 명을 쳐 죽여도 그때와 같은 전율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 내가 박진태 죽이고 네가 어떻게 알고 있어? 박태우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킨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증거 자료들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게 정말 가능하게 만든 이재. 하지만 태우를 없애버리려는 그의 계획 또한 좋은 시나리오엔 항상 반전이 있는 법이거든.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행동하더니 너도 당해보니까 어때? 같이 지옥에 가자. 경고대로 이재를 막으러 나타난 죽음. 죽음의 룰이고 지하이고! 난 이놈을 죽여버릴 거야. 절대 안 돼. 그때 전 건우 씨의 이야기가 꼭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수야. 누구를 심판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이재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신 못 차렸구나, 태우. 누구시죠? 많이 억울한 표정이네. 말해 뭐합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안 믿어? 지영은 태우 대신 교통사고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간 김 실장을 찾아갑니다. 그니까 이거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감사합니다. 내 목숨줄이라고 이거! 이 목숨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남의 목숨은 법줄해야지! 너 법조하다 죽는 법이 있어. 태상에게 했던 말 생각나니? 너 법조하다가 죽는 법이 있어. 근데 자기가 억울할 땐 법부터 쳤네.
넌 그냥 이대로 징역이나 살아. 그리고 출소 후에도 평생 사람을 죽인 전과자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 비참하게. 이로써 태상으로 살았을 때 하지 못한 복수를 완성한 듯. 잠깐만요, 형사님! 잠깐만요! 공개된 동영상은 모두 진실로 확인되었으며 박태우에게 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지른 짓들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고위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박태우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또 한 번의 긴급 수술을 마쳤으며 현재 많이 위급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태강그룹의 박진석 회장이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하여 앞으로 태강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태우의 상태는 심각한 듯 보이는데 신이 너를 살렸어. 살아서도 지옥을 볼 수 있게. 네가 좋아하는 살인도 앞으로 못할 거야. 죽은 지수에게 찾아갑니다. 그날 네가 내 손 잡아준 거지. 태우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 지수의 손길을 느꼈던 것.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허무한 마음. 복수를 위해 숨이 턱끝에 차도록 달려왔다. 그런 나에게 남은 건 또 죽어야 한다는 사실밖엔 없었다. 그런데 아직 안지영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처음부터 안지영이었던 것처럼 그의 삶에 익숙해져 갔다. 혹시 지금인가? 선배 괜찮아요? 그를 살린 우지훈 형사가 상해를 입어 입원하게 됩니다. 해요. 고맙다. 뭘요? 당연한 거. 여보. 또다시 한 용의자를 쫓고 있던 두 사람. 하지만 결국 또 죽게 된 안지영. 이제 남은 생은 3번.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난 우지훈 형사를 살리려고 그런 거야. 다른 생명을 구하려고 내가 희생한 거라고. 뭐야? 왜 웃는 거지? 일단 가라. 오마이갓. 노숙자? 날 이런 몸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웃었구나. 그때 보인 안지영의 소식. 뭔가 아이러니한 기분으로 장례식으로 향합니다.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 진짜 저기요. 예. 가져가세요. 국무총리님 오셨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추모하게 됐지만 내가 안지영의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는 결국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다. 너무 슬퍼하는 우지훈 형사. 당신 잘못 아니에요. 죄책감 갖지 말아요. 당신 뭐야?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구냐고. 그때 자신이 살았던 사람들이 떠오르며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데 이제 내가 누군지. 사람은 자기 자신일 때 가장 행복한 법이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면 사는 게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요? 지수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다른 몸으로 몇 번을 되살아나도 나로 살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남자의 삶이 시작되려 하지만 난 이제 필요 없어. 거부하는 이제. 결국 이제 남은 생은 2번.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뿌듯해하니 재밌었겠네. 도대체 너란 인간이 어디까지 멍청할 수 있을까? 보는 재미가 쏠쏠해. 다시 누군가로 살아야 한다는 게 슬슬 지쳐가는 이제. 이제 너도 알았잖아.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 죽음은 또다시 무서운 경고를 날리는데 죽음의 고통이 더 커질 거라고 했던 말 기억해? 네가 상상도 못할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 이번엔 중년의 한 남성. 빨리 끝내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이제가 꿈꾸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남자. 그런데 그 끝은 너무나 허무했다. 몇 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게 그 첫 번째 시련. 인생의 전부였던 가족에게 버림받은 게 결정적 시련. 당신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말이었다. 텅 비어버린 이 남자의 심장이 죽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때에 나처럼 나는 또다시 선택해야 했다. 오마갓. 이
7년 전 이재의 면접날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남자. 또 똑같은 순간이 반복됩니다. 마치 날 신처럼 바라보더군. 그때 그 전율을 난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죽음을 막지 못한 채 이제 단 한 번의 생애가 남았는데 역시 넌 멍청해. 그토록 원하던 거 아니었어? 모든 걸 다시 되돌리는 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나에게 벌받은 인간들은 다 그랬으니까. 인간들은 기회를 줘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차버리지. 기회는 이제 단 한 번. 이제 마지막 한 방이네. 다시 한번 죽음에게 반기를 드는 이재. 죽음은 그저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다. 어차피 죽었는데 가지고 노는 듯한 죽음이 원망스러운 듯. 어차피 정해진 곳이 지옥뿐이라면 빨리 가자. 네가 어떤 몸에 쳐넣든 빨리 끝내줄게. 과연 네가 그럴 수 있을까? 두고 보면 알겠지. 평범한 삶을 원했던 한 남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12번의 삶과 죽음을 거치는 잔인한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티빙 오리지널. 엄마?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